주간 꿀에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냐? 3대0 스코어인데 이게 3대3으로 막을 내리다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전반전 그 정도 해줬으면 후반전에 전반전에 반만큼만 했어도 내가 보기엔 이 경기 승점 3점 경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승점 1점 경기가 되고 말았어요. 바르셀로나가 3골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게 1998년 1월 발렌시아전 3대4 패배 이후에 23년 10개월 만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답답합니다. 그렇게 셀타비고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자, 11월 7일 새벽 0시 15분 라리가 13라운드 셀타비고와 바르셀로나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발라이도스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약한 곳이기 때문에 셀타비고 원정에서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던 경기예요.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전반전에만 안수파티, 부스케츠, 데파이의 연속골을 앞세워서 3대0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 돌입을 했는데 후반전에 결국 3골을 허용합니다. 아스파스에게 2골을 허용하고 놀리토에게 1골을 허용하죠. 결국 이 경기는 그렇게 3대3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점유율을 보면은 셀타비고가 바르셀로나보다 약간 앞섰어요. 52%를 기록했거든요.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점유율 하나만큼은 1위였습니다. 65%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점유율이 48%예요. 그런데 전반전에만 본다면은 바르셀로나의 점유율이 58% 정도 됐거든요. 근데 후반전에 점유율을 완전히 내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후반전에 바르셀로나가 셀타비고를 상대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번 경기를 살짝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전반 5분 만에 안수파티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부스케츠가 정말로 오랜만에 골을 넣었고요. 데파이가 헤더골을 넣으면서 전반전을 3대0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전반전에 이렇게 잘 돌아간 이유는 일단 안수파티가 솔로 플레이에 의해서 선제골을 넣는 장면. 이 장면도 사실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정말로 빨랐습니다. 바로 알바에게 연결이 되고 알바가 안수파티에게 연결하고 안수파티가 수비수 2명 사이를 뚫는 슈팅을 위해서 선제골을 넣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경기를 주도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부스케츠가 박스 앞쪽에서 중거리 슈팅으로 2번째 골을 넣게 되죠. 그리고 3번째 골은 니코의 활약이 돋보이는 장면이 나오면서 데파이가 헤더로서 골을 넣습니다. 이 바르셀로나가 전반전에 셀타비고를 나름대로 잘 요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프랭키 도용과 니코의 활약을 이야기해야 돼요. 물론 알바가 도움 2개를 기록했고요. 안수파티, 데파이가 골을 넣었습니다. 전반전에 바르셀로나의 전체적인 공격 루트는 왼쪽이었거든요. 알바, 안수파티, 데파이가 왼쪽으로 빠지면 안수파티가 들어가고 여기에 프랭키 도용이 위로 올라가면서 공격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 루트가 전체적으로 왼쪽에 치우치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에서 골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알바가 도움 2개를 기록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요. 그런데 프랭키 도용이 부스케츠에게 압박이 갔을 때 재빠르게 내려오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힘을 보여줬고 그리고 수비 시에는 니코가 앞에서부터 부딪혀줬어요. 그러면서 부스케츠가 위치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코가 전반전에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저는 야 어떻게 이렇게 매경기 성장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니코는 공격 쪽에서도 정말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니코가 온더볼 상황에서 그러니까 볼을 끌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공격을 너무나 잘 펼쳐요. 그러다 보니까 니코부터 기점이 돼서 무언가 만들어지는 장면이 있었고 특히 데파이의 골은 니코가 결국은 수비 라인을 뚫어내면서 알바에게 연결하고 알바가 올려주고 나서 데파이가 헤더로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전반전에는 바르셀로나가 중원을 나름대로 잘 장악을 했고 여기에 알바가 제 힘을 발휘하고 렁글레하고 에릭 가르시아가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어요. 가비는 가비 나름대로 내려와서 미드필드 플레이에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고 특히 민게사 수비가 좀 불안한 면이 있으니까 가비가 내려와서 측면 수비에 도움을 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후반전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후반전은 양쪽 다 다른 팀 같았어요. 사실 이 경기 셀타비고 입장에서는 2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이 안 좋다.
올 시즌 홈에서 6경기 펼쳤는데 1승 5패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해결사인 산티미나가 부상으로 못 나온다. 그리고 측면에서 공격을 풀 수 있는 브라이스 멘데스가 경고 누적으로 나올 수 없다. 그러면 공격력이 약화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코우데트 감독이 공격 쪽에 초점을 좀 더 많이 맞춘 것 같아요. 원래대로 4-1-3-2 포메이션을 가동했는데 이 3에 위치한 선수들이 놀리토, 데니스 수아레스, 솔라리입니다. 그러면 3에 위치한 선수들 그 위에 있는 2명의 투톱 이 5명은 다 공격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결국 전방부터 빠르게 압박하고 그 지점부터 빠르게 공격하겠다. 이게 코우데트 감독의 생각이었는데 전반전에는 그렇게 못했죠. 왜? 프랭키 도용, 니코, 부스케츠, 가비가 중원에서 나름대로 잘 풀고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탈압박이 되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있었고 골을 넣는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전반전은 바르셀로나가 결과를 가져간 겁니다. 근데 후반전 뭐가 바뀌었느냐? 부상 선수가 나오죠. 안수파티하고 에릭 가르시아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반 시작과 동시에 발데하고 아라우오가 들어가요. 근데 발데는 역시 아직 어리다. 피지컬적으로도 약하다. 그리고 공격을 푸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한 면이 있다. 이게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안수파티가 있을 때와 발데가 있을 때는 천지 차이죠. 아라우오는 아라우오 나름대로 고군분투했는데 에릭 가르시아와 렁글레가 있을 때와 아라우와 렁글레가 있을 때 렁글레의 실수가 조금 더 많아지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면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솔라리하고 우고마요를 빼고 벨트란하고 케빈 바스케스를 투입해요. 이게 참 묘한데요. 우고마요가 전반전에는 안수파티를 막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전반전 막판에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케빈 바스케스가 들어왔는데 우고마요가 있을 때는 우고마요가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근데 케빈 바스케스가 들어오면서 벨트란이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벨트란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타피아하고 데니스 수아레스를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 대신 케빈 바스케스가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 측면 공격의 관여도를 높입니다. 그 얘기는 중원의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셀타비고가 중원에서의 압박을 통해서 바르셀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바르셀로나가 중원에서 이 압박을 뚫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결국 후반전 분위기는 셀타비고가 갖고 오죠. 여기에 니코가 부상으로 빠져요. 근데 리키푸츠는 수비할 때 포지셔닝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서의 미흡한 점 이런 부분들이 이 경기에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리키푸츠는 욕심을 갖고 나온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비 감독이 오니까 그 전에 내가 이 경기에서 뭔가 보여줘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건 이해가 됩니다만 볼을 잡고 나서 앞으로 치고 나가서 슈팅을 계속 시도하는 모습은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경기 템포를 늦춰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빠르게 가서 슈팅 날리고 돌아오고 거기다 수비 시에는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압박하고 내려오는 타이밍이 좋지 못해요. 여기다가 리키푸츠 같은 경우에도 피지컬이 좋은 선수라고 보기 어렵고요. 결국 이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부상 선수들이 나오면서 변화를 준 것, 그리고 교체 투입한 선수들이 굉장히 어린 선수라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반면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65분에 타피아를 빼고 체르비를 투입하면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셀타비고는 바르셀로나를 괴롭히는 데 성공을 하고 결국 종료 직전에 아스파스가 골을 넣으면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하게 됩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세르지 바르주안 임시감독은 변명이 아니라 매경기 선수들이 쓰러지고 있다. 부상으로 인해 세 가지 시스템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결국은 부상으로 인한 변화에 의해서 패배가 결정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프랭키 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 팀만의 개성이 부족하다. 이게 뭐냐면은 후반전에 바르셀로나라면 보다 볼을 더 간수하고 이 볼을 간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상대의 압박이 강했을 때 우리는 큰 타격을 받았다. 우리는 압박을 받았을 때 좀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르지 바르주안 임시감독이 이끌면서 3경기 치렀는데 1승 2무죠. 라리가에서 2무고요. 디나모 키예프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옵니다. 그러면은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자,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꿀의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꿀의 뉴스입니다. 셀타비고전에서 안수파티, 에릭 가르시아, 니코 곤살레스가 모두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실 부상 때문에 셀타비고전에 제외된 선수가 8명이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3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지금 이 순간 총 11명이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네트 골키퍼가 감기 증상, 발열 증상이 있다고 해서 이 경기는 제외가 됐는데 네트 골키퍼부터 따진다면은 이거 선발 라인업 짤 수도 있는 부상 명단이에요. 그 정도로 부상 선수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일단 A매치 휴식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상에서 어떤 선수가 돌아올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안수파티, 에릭 가시아, 니코 곤살레스의 부상은 굉장히 뼈아픕니다. 이것은 새로운 감독인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나는 이럴 줄 몰랐네. 내가 왔더니 이렇게 부상 선수가 많은 줄 몰랐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란 좀 걱정이 됩니다.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결국 바르셀로나로 6년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바르셀로나하고 2024년 6월까지 계약을 맺었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2년 6개월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는 뭐 지켜봐야죠. 성적이 안 나오면은 감독 생활은 더 짧을 수 있고 성적이 잘 나오면은 감독 생활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사비 감독의 바이아웃 금액이 500만 유로라고 해요.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 쪽에서 250만 유로, 사비 감독이 250만 유로 그렇게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사비 감독은 카타르 홍보대행사 역할을 하면서 이 250만 유로를 이제 차근차근 갚아 나갈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사비 감독이 바르셀로나로 돌아오고 싶었다를 반증하는 거죠. 그만큼 사비 감독이 바르셀로나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비 감독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경쟁해야 된다. 모든 것을 위해 싸워야 하며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이 바르셀로나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바르셀로나 클럽의 DNA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걸 위해 싸우겠다는 얘기죠. 이제 사비 감독이 왔기 때문에 사비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팀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비 감독은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 레전드를 이런 상황에서 불러들인다는 게 좀 미안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 라포르타는 정신 차려요. 라포르타 회장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최대 3명을 영입할 거라고 하는데 라리가 셀러리캡 문제 때문에 일단은 누군가를 보내야 됩니다. 이적시키면서 영입을 할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야기 나오는 거는 구단 쪽에서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세르히오 아구에로, 루크도용 모두 지금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구에로는 부상 때문에 루크도용은 부진 때문에 루크도용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네. 지금 상황이라면. 자,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고 하고 사비는 윙어를 영입할 생각이라고 해요. 이거는 아마도 오른쪽 측면에 대한 이 부담감 그리고 오른쪽 측면 공격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득점력이 뛰어난 박투박 미드필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시즌 초반부터 있었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누구를 영입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사실은 이 마지막 뉴스가 오늘 방송한 내용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언론 쪽에서 제기한 문제인데 사비가 해결해야 될 숙제 뭐뭐 있느냐? 별로 없어요. 첫 번째 수비 불안, 두 번째 빈약한 득점력, 세 번째 리더십 부재, 네 번째 플레이 패턴 부족, 다섯 번째 선수들의 줄부상, 여섯 번째 원정 경기 결과 모든 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체적 난국이란 얘기죠. 첫 번째 수비 불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골 이상 실점한 3경기가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벤피카 그리고 이번에 셀타비고전. 그리고 공식 16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4경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은 경기마다 실점이 있고 어떤 경기에서는 3골씩 내주고 있고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공식 16경기에서 총 21골을 실점했습니다. 경기당 1골 이상을 실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수비가 불안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빈약한 득점력. 물론 데파이와 안수파티는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데파이는 일관성이 부족하고요.
안수파티는 몸 상태가 문제입니다. 아구에로도 부상으로, 덴벨레도 부상으로, 루크도용은 부진으로.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득점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공식 16경기 중에서 무득점 경기가 5경기 됩니다. 그리고 쿠만 감독하고 마르주아니 임치 감독이 바르셀로나의 공격 패턴을 만들어 놓지 못했다. 세부적인 공격 전술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의 빈약함, 나약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 시즌 라리가 원정 5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공식 원정 경기에서는 승리는 단 1승뿐이에요. 디나모 키예프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한 그 경기 외에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풀어나가야 될 숙제겠죠. 그리고 리더의 부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경기에서 부스케츠하고 피케가 좀 논쟁을 펼치고 알바하고 리키푸츠가 논쟁을 펼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바르셀로나는 뭐 사비, 푸올, 이니에스타, 메시 이런 존재들이 필요한데 이런 존재감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 이 얘기는 뭐냐? 베테랑 선수들이 중심을 못 잡고 있다. 부스케츠, 피케, 세르지 로베르토, 알바 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여기에 테오 슈테겐, 셀타비고전에서 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테오 슈테겐의 무게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거든요. 테오 슈테겐이 선방을 해줘야 될 경기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역시 이제 필드 위에 리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비 감독이 와서 누구를 중심으로 팀을 재편하느냐 이것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선수들의 줄부상이에요. 일단 의료진을 대폭 바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비 감독도 요구했다고 해줘. 왜냐면은 올 시즌에 15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대요. 현재 이 순간 11명이 부상이니까. 그리고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혹사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페드리 얘기하고도 관련이 있죠. 페드리가 지난 시즌에 너무 많은 경기를 뛰었거든요. 올 시즌에 부상으로 뛰는 경기 횟수가 많지가 않죠. 이런 부분이 가비라든가 니코에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1월 이적 시장에서 빅네임을 영입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리더의 부재 그리고 줄부상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빅네임이 옴으로 인해서 팀이 조금 더 풍성해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바르셀로나의 현재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사비 숙제하다가 시간 다 가겠다. 숙제를 이렇게 많이 내주는 게 어딨냐. 여하튼 그게 바르셀로나의 현실입니다. 아 진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셀타비고전은 와 후반전 나는 진짜 나는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아스파스의 마지막 골 있잖아요. 그게 95분 30초쯤에 들어갔나? 하여튼 그래요. 근데 추가 시간이 5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시간이 살짝 지나간 다음에 터진 골이에요. 그래서 95분이 지나가는데도 경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아 추가 시간에 줬나 보다. 왜냐하면 테오 슈테겐이 시간을 끄는 장면이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 시간을 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프랭키 도용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여하튼 그 상황에서 한 30초 길면 1분 이렇게 버티면 경기 끝나겠구나. 근데 아스파스가 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골이 들어가는 순간 머릿속에서 내가 이거 제대로 보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 차려서 아스파스 하고 외쳤죠. 야 아스파스가 바르셀로나에 강하거든요. 바르셀로나 상대로 그 전까지 7골 넣고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2골 넣으면서 이제 바르셀로나 상대로 9골을 넣게 됐습니다. 여하튼 아스파스 그 골이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제가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랬습니다. 네. 그 정도로 참 충격적인 장면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주간꿀에 이번 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비 감독이 와서 아마 이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은 팀이 어떤 식으로 훈련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주간꾸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